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이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 살펴봅니다.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오늘은 일단 가장 큰 이슈였던 FOMC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FOMC를 두고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에 인하를 단행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든 배경은 무엇일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12월에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5명 이상은 반대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4명의 지역은행 총재, 뉴욕을 제외한. 그리고 이제 마르글바 연준 이사 5명이 총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슈미드와 굴스비 이 두 지역은행 총재가 동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해석이 매파적 인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약간 저는 금리 인하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약간 다른 변수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죄송하지만 저희 뇌피셜일 수도 있는 그런 월가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슈미드 캔사스 연은 총재는 10월에도 이미 반대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놀랄 건 없거든요. 시카고 연은 총재는 굴습이죠. 굴습이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직후의 인터뷰를 보면은 상당히 조금 특이한 변화가 좀 있는데 이 굴수비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는 원래는 굴수비가 인플레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고용 문제보다 더 크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할 룸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이후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는 매파가 아니다. 데이터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지 말고 셧다운 동안 못 봤던 3개월치 데이터를 다 보는 1월 말 정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긴 했지만 약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굴수비는 26년도에는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금리 동결의 표를 던졌으나 시장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약간 그러한 자기만의 설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파이나가 아닌 다른 것이 있겠다고 생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언급했었던 지역은행 총재 재임명 건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2월 달에 재임명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굴수비를 포함한 기존 동교를 언급했던 무살렘, 콜린스 지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굴수비처럼 본인의 그 생각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 역시 내년 2월 달에는 지역은행 총재 재임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여기에 흔들려서 금리 결정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임명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역은행 총재는 10년 임기인데 5년마다 재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21년에 뽑았고 26년 6월 달에 재임명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 서명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준 이사회의 7명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연준 이사회를 통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구조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연준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점점 현재 행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고요. 통계적으로 페드는 지역은행 총재 재임명을 2월 달에 하는데 특이하게 12월 11일 FOMC 직후 바로 그 다음날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스캇 베센트가 향후 지역은행 총재의 경우에 해당 지역 주거 의무 3년을 두겠다는 발언을 한 지 일주일 만이었거든요. 주거 의무를 거의 갖춘 지역은행 총재들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둘 경우에는 대다수가 재임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10일 FOMC 회의 직후에 그 다음 날인 11일 날 재임명 투표를 했는데 마이란이라든지 월러, 보웬 같은 트럼프 측근의 인사들이 전원 동의를 했다는 점을 보면은 이 FOMC 회의가 재임명을 위한 사전의 시험대이지 않았는가라는 얘기가 월가에서는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그래서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지역은행 총재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던지 어떻게 해서 잘 원래 계획대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수가 있을까 하는 점인데 일단 연준 위원들 총재들의 면면들을 봤을 때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은 자기랑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 이사뿐 아니라 지역은행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올해까지는 고용이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논리가 통했지만 내년에는 중간 선거가 있는 이슈다 보니까 현재 행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용이 안 좋다는 것이 계속 호재가 될 수 없고 고용이 좋아야 되는데 물가는 내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금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결국은 주거 안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현재 모기지 금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리를 계속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인터뷰를 보면은 스캇 베센트와 케빈 헬셋 같은 경우가 모두 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현재 지금 꼽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30년 모기지 금리가 6.2% 수준으로 올해 최저치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6%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거 안정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세 차례 금리 인하해도 결국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10년물과 30년 금리가 내려올 듯 하다가 말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내려야 된다라는 압박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앰플리파이 ETF의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